최근 자본시장에서 공매도 재개와 관련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공매도 재개론 그리고 신중론의 싸움은 이제 자본시장을 넘어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는데요. 그래서 북구미가 학계, 정치권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주가 급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 박사와 평가하고 분석한 후에 우리가 공매도 시장의 재개 여부를 생각하는 것이 응당하게 맞는 우리의 스탠스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코스피 3000 시대의 의미와 공매도가 미친 영향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주가 지수라는 게 뭐 기업 실적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되겠지만 그 외로 뭐 금리라든지 유동성이라든지 뭐 배당 성향이라든지 뭐 지배 구조라든지 뭐 다양한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렇게 주가 지수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뭐 다 아시다시피 뭐 금리는 초저금리고 시중에는 엄청난 풍부한 자금이 흘러가 있고요. 배당 성향은 매년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뭐 지배 구조도 점점 나아지고 있고 게다가 기업들의 영업 실적도 올해는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한 45% 정도 성장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 예상치기 때문에 맞을지 안 맞을지는 일단은 차후로 생각하더라도 주가 상승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 생각을 하고 또 과거에 우리나라 주가 상승이 너무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왔었다라는 건 다 동의하는 바잖아요. 펄을 보든지 충분히 주가지수 3,000포인트를 달성할 만한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다라는 생각은 동의하고 하지만 지금 이 상태 주가가 거품이 아니냐는 저는 나중에 밝혀진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평가할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실적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있더라도 그렇게 큰 거품은 아닐 거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여튼 주식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해야 됨을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현재의 주가가 버블인 것이냐 아니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이냐 여기에 대한 평가를 현재 내리기는 어렵거든요.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그건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에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봐야만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과정이었는지 혹은 그때가 버블이었는지를 정확히 평가를 내릴 수가 있죠. 다만 이런 이제 3천 돌파 가능성 충분히 예상되어 왔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는 것은 사실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1월이 시작되고 나서 불과 5거래일 만에 수익률이 9.7%가 달성이 됐거든요. 일주일 동안 수익률입니다. 한 달도 아니고 분기도 아니고 불과 일주일 동안의 수익률이 9.7%였거든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속도의 상승률이고요. 이러한 상승률이 관찰되는 시점에서는 당연히 단기 과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는 레벨에 대한 우려보다는 그 속도에 대한 우려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너무 빠르게 올라왔을 때는 당연히 이 모멘텀을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그 속도에 의해서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경고 사인을 보내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공매도도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가 상승의 가장 중요한 부분 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기업 실적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유동성 증가와 관련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업 실적들 개선세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2020년 4분기와 2019년 4분기 기업 실적들을 비교를 해보면 2020년 4분기에 기업 실적이 훨씬 좋게 나올 걸로 지금 전망치들이 다 나오고 있고 일부 발표가 되고 있고요. 따라서 이렇게 기업 실적들이 개선되는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주가 상승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절대로 버블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유동성 증가와 관련된 부분이겠죠.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대규모로 자금을 살포를 했잖아요.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지금 부동산에 대한 투자, 특히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어 왔습니다.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진입 장벽이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하게 유동성이 주식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현재 유동성 장세를 불러오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기업 실적 개선, 그 다음에 풍부한 유동성의 유입, 이 두 가지가 현재 주가 상승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매도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버블을 좀 줄이는 기능이거든요. 이렇게 버블을 줄일 수 있는 장치가 시장에서 지금 이제 중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현재의 주가가 버블이라고 본다면 일정 부분 공매도 금지의 효과라고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현재가 버블이 아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과정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당연히 여기서 공매도 금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거의 없는 것이죠. 작년에 그렇게 주가가 1450까지 빠졌던 것이 공매도 때문이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이거는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빠진 게 아니라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글로벌 경제가 얼어붙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기업 매출과 실적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충격이 갑자기 몰려오다 보니까 주가가 그렇게 급격하게 내려갔던 거거든요. 따라서 주가 급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경제 펀더멘탈에 큰 충격이 오니까 주가가 이것을 반영해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공매도는 그러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전달체의 역할만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공매도가 원인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과도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매도가 있으면 주가가 떨어지고 공매도가 없으면 주가가 올라간다는 등식은 뭐 성립은 안 되는 거고요. 결국엔 주가라는 것은 기업 실적을 중심으로 주변 환경에 종합 선물 세트 결과물 예. 그래서 주가가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 생각해요. 어떤 특정 종목에 있어서 버블이다 생각해서 공매도를 쳤지만 또 일정 시간 지나면 쇼커버링 다시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가격이 적정 가격으로 수렴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공매도의 순기능이죠. 이론상으로 보면 그런 공매도의 순기능이 가격의 적정 선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투자 기법이다.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공매도가 특정 투자 주체에 쏠리고 있다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아마 가장 먼저 공매도를 지적을 많이 했고 제가 3년째 계속 이제 파고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현물 시장에서는 개인들의 투자 비중이 60, 70% 되는데 공매도 시장만 가면 1% 미만이고 외국인과 이제 기관이 99%를 차지한단 말입니다. 그게 좀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매매 시장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가 적어요.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많은 우려는 하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4%? 네, 지금 맞나요? 4%에서 6%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 40%? 40%입니다. 이런 그 외국 시장은 한 40% 정도가 전체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공매도인데 우리는 4 내지 6%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공매도에서 엄청난 우려와 불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무엇일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투자는 심리잖아요. 투자는 심리인데 그 일반 개미 투자들의 심리가 하여튼 공매도에 대해서는 공포감을 갖고 있는 거죠. 공포감을. 근데 그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조작됐다. 이런 또 과학적 증거는 아직 없는 거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게 대한민국의 증권시장 그중에서 공매도 시장이에요. 결국에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은 일단은 공매도 시장을 페어하게 만들어 보자. 공정한 시장으로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든 우리가 차입 공매도는 허용이 돼 있고 무차입 공매도는 허용이 안 돼 있는데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가태료만 처벌할 수 있어요. 가태료로만. 근데 저희가 이제 법을 개정을 해서 과징금, 벌금, 그다음에 구속까지 할 수 있게끔 상당히 이제 벌칙을 강화했죠. 그래서 한번 이런 불법 공매도를 저질렀을 때는 거의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시장에서 강한 어떤 시그널을 준다 그러면 이런 어떤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없어지지 않겠냐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근데 사실은 사후에 이렇게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사후잖아요. 사전에 언젠가 누군가 피해를 봤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구제책은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 사전에 이 무차입 공매도의 주문이 나가지 않게끔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또 법 개정을 한 것이 대차 거래를 확인하는
기록을 5년 이상 보관하게끔 의무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차입 후 공매도를 해야 되는데 차입하지 않고 공매도하고 이런 기록들이 시간대별로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일부 증권사는 수기로 작성을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로 이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확인하는 서류를 5년간 보관하게 한다 그러면 이 또한 엄청나게 증권사로부터 법을 지킬 수밖에 없다. 준법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또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상증자 공시 후에는 공매도 주문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공매도 금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이번에 또 만들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작년 12월에 통과된 공매도 관련된 법 개정 사항이에요. 그 다음 법 개정 사항이 아닌 뭐 기타 규정이나 규칙으로는 이제 시장 조성자 제도를 또 개선을 했어요. 금융위가 발표를 했는데 지금은 공매도 금지기관에도 시장 조성자는 예외를 돼 있었어요. 그런 부분도 개선을 했고, 그 다음에 시장 조성자 제도는 업팅룰에 예외를 적용받았는데 그것도 개선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파생 시장에 있어서의 해지 기능으로서의 공매도, 그것도 시장 조성자한테는 예외로 인정되었는데 그것도 금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법 개정 사항과 그 다음에 기타 시정 조치들을 지금 쭉 해오고 있는데 시장에서 받아들일 건가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 참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참여 활성화 문제인데 외국인과 기관이 99%를 차지하고 개인이 차지하지 못하는 중에 하나가 증권사가 개인에게는 이제 대주를 잘 안 해준다는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리상으로는 개인들한테 많이 허용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또 일부에서는 그거는 양날의 칼이다. 투자 경험이 부족한 개인들까지 허용해 주면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은 욕심 때문에 공매도 시장이 떨어져서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자금과 일정 정도 투자 경력이 있는 전문 투자자한테만 1차적으로 허용해주고 보통의 일반 투자자한테는 다음에 한번 우리가 논의를 해보자 이런 또 안이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에 지적받아왔던 문제점들이 법적으로나 또는 개선 방안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시장에서 이해를 하고 이런 개선 노력을 어떻게 평가해 줄 것인가,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해 왔던 거잖아요. 첫 번째 문제는 공매도 관련된 불법 행위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느슨했다라는 문제점. 이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따라서 처벌에 대한 강화는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건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해 왔던 사안이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 필요한 건 분명합니다. 다행히 작년 12월 달에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 작업들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리고 이 시행령 작업들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사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과징금, 그 다음에 이제 구속까지 가능한 부분. 이건 굉장히 유의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더군다나 과징금을 부여할 때 이전에는 주로 어떤 방식이었냐면 불법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부당 이익에 연동을 시키는 방식으로 그렇게 과징금을 부여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사실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는 금액이 커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에 바뀌는 거는 부당 이득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아니고요. 전체 거래액에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과징금 체계를 바꿨거든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지고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세게 높은 수준의 엄청난 금액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주는 것이 사전적인 예방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가 개인들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이 부분도 금융당국이 증권금융과 이제 공동 작업을 통해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들에게 주식을 빌려줄 수 있는 지금 증권사들이 일부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개개의 증권사가 그러한 대주 서비스를 완벽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폭넓게 갖추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중앙 집권 방식으로 일원화시켜서 단일 주체가 주식을 공급하고 증권사가 그러한 공급을 받아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대주 서비스의 확대는 단시간 안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대주 서비스가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빌려줄 수 있으려면 일단 시장이 커져야 되거든요.
근데 공매도가 금지된 상황에서는 이러한 시장을 키우기가 사실상 대단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매도를 재개를 해서 실질적으로 공매도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종목들이 늘어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런 대주 서비스의 확대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공매도를 시작하지 않으면 이 서비스조차도 발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분명히 상당한 부분의 개선들이 이미 진행이 되었고 앞으로 더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공매도를 재개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큰 허들이라고 봤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그 다음에 개인의 접근성 개선, 이 두 가지 부분에서 분명히 뚜렷한 수준의 개선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제가 누구보다도 공매도 시장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왔는데, 그리고 이제 코로나 즈음에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최근에 제가 좀 신중한 이런 워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분들이 전화를 해왔어요. 아니, 그렇게 공매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다가 왜 갑자기 꼬리를 내리냐고. 근데 그리고 어느 분은 뭐 기관 투자가와 외국인들한테 뭐 로비 받은 거 아니냐고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 천만의 말씀이고요. 공매도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시점과 지금 시점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때는 이런 제도 개선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제가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한시적 금지적 조치까지 이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회와 금융위가 함께 노력을 해서 이렇게 법안도 개정됐고 많은 개선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쯤에는 우리가 또 다시 봐야 되는 거죠. 제도 개선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매도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제도 개선 노력을 해왔는데, 이런 정상화 노력은 생각하지 않고 과거에 많은 불법 공매도로 의심되는 사안이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공매도 시장이 이렇게 불공정할 거다라고 예단해서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법 개정과 그다음에 시정 조치를 통해서 많이 노력을 해온 거, 이것을 우리가 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한 후에 우리가 공매도 시장의 재개 여부를 생각하는 것이, 그동안에 우리가 공매도를 한시적 금지 조치해왔고 그동안 한 10개월 동안에 노력을 해서 법과 제도 개선을 해온 것에 대한 응당하게 맞는 우리의 스탠스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죠. 3개월 정도만 연장을 해도, 또는 그보다 더 짧은 기간 동안 연장을 해도 이 제도 개선을 위한 기간만 부여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 신중한 입장이 워딩이 어려운 거예요.